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디선가 쓸쓸한 냄새가 스며드는 오후였어요. 박은숙 씨는 손수건으로 창문 턱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네. 곧 찬바람 불겠지. 그녀의 나이 57. 5해 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긴 외로움 끝에 정년퇴직한 김대명 씨와 재혼했습니다. 대명은 올해 65.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사람이고 낚시를 좋아해 주말마다 새벽같이 떠나곤 했죠. 이 부부는 대명의 아들 김규진 42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규진은 직장인으로 성실했고 며느리 이소연 38은 밝고 싹싹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은숙에게 어머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며 살갑게 다가와주는 며느리 덕에 그 집안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전 며느리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 엄마 생신이라 하루 자고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와. 네, 어머니. 아버님은 낚시 가신다면서요? 응. 오늘 새벽에 벌써 나가셨어.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낚시 간 남편, 출근한 아들, 친정 간 며느리. 이제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조용한 날도 좋네. 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죠. 그러나 평화란 늘 짧게 머무는 손님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싱크대에 물기를 닦고 나니 벌써 점심때였어요. 밥을 데워 혼자 먹고 나니 나른함이 몰려왔습니다. 어깨가 좀 쑤시네. 며칠 전부터 어깨가 결리더니 오늘은 유난히 뻐근했습니다. 은숙은 문득 며느리의 방이 떠올랐어요. 요 며칠 며느리가 바빠서 2층 청소를 못한 걸 기억했습니다. 내가 정리해두면 좋아하겠지.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묵묵히 걸음을 옮겼죠. 2층 복도 끝 규진 부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아휴, 깔끔하네. 애들이 잘 살긴 잘 산다. 은숙은 침대볼을 매만지고 베개를 2개 맞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침대 시트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잠깐만 누워볼까?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가 피곤함에 이끌리듯 조심스레 누웠습니다. 머리맡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5분만 자자. 금방 일어나야지. 그 생각과 함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시계는 이미 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새 잠들었네. 은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고 온몸에 묘한 나른함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순간 그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스쳤어요. 은숙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 천장의 모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모든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 여긴 규진이 방이잖아.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숨소리. 희미한 술 냄새. 그녀는 한동안 숨을 멈춘 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목소리, 그 체온, 분명 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의부사들.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이면 깰 것 같았고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규진의 손길이 다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단 한 줄기 불빛도 없이 세상은 까만 담요처럼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몸은 굳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규진의 낮은 숨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규진이?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은숙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을 대하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규진아. 속으로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꿈일까, 현실일까?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엔 퇴근길의 피곤함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나야, 너 어머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진은 여전히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소연아 낮고 다정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은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절망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대명과 결혼한 이후로 그녀의 일상엔 늘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한 남편, 정이 없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여자로서의 삶은 오래전 멈춰 있었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은숙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녀의 의지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규진은 여전히 그녀를 아내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엔 죄의식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하루 끝에 돌아온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품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은숙의 눈은 뜨여 있었고 그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멈춰야 해.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방 안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자책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이 그녀의 몸 어딘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것이 멎었습니다. 규진은 잠들었고 방 안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술기운에 잠든 사람의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겠지, 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빼내듯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걸었습니다. 복도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숙은 문고리를 꼭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겨우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물줄기가 그녀의 어깨와 머리,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차가움이 죄책감을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이 물로 씻으면 다 사라질까? 하지만 씻어지는 건 몸뿐이었습니다. 마음속의 흔적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뒤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익숙지 않은 표정. 이게 나야?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 대명의 베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남편의 낚시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명 씨가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이불 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잊자 잊어야 해. 그러나 눈을 감을수록 그 순간의 온기와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하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갑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며 규진이 내려올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다 하셨어요? 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맑고 다정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응밥 다 됐다. 어제 잘 잤니? 네, 푹 잤어요. 그 순간 은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딸깍 가벼운 금소금이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그래, 그래야겠네. 그녀는 겨우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하루는 그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의 기억과 함께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빛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냄비 뚜껑을 열고 된장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콩 냄새와 파향이 섞여 퍼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무겁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낯익은 발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어머니, 아침 준비 다 하셨어요? 규진이 내려왔습니다. 깔끔하게 셔츠를 입고 머리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응, 밥 다 됐다. 이리 앉아라. 은숙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진은 평소처럼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국그릇에 떠서 맛을 봤습니다. 오늘은 좀 진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순간 그 말에 그녀 자신이 놀랐습니다. 잠을 설쳤다는 말이 너무도 사실 같았으니까요.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신이라 좀 늦게 나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은숙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말아라. 그럼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소연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나를 보지 말아줘. 그녀의 속삭임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낮이 되자 남편 대명이 돌아왔습니다. 낚시 가방을 메고 얼굴엔 흙빛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대물 잡았어. 이거 봐. 대명은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손바닥만 한 붕어를 내보였습니다. 은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잡으셨네요. 그럼 오늘은 회 떠서 저녁에 한잔하자고. 대명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소연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생선 너무 싱싱해요.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자꾸 어젯밤의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식칼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싱크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생선회와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명은 기분 좋게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수고했어. 건배요. 소연이 잔을 부딪혔고 규진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에서 흔들리는 소주빛이 마치 심장처럼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회 썰었어요. 규진이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그녀의 접시에 올려두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은숙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 한 점이 목에 걸린 듯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앉은 거야? 왜 하필 내 옆자리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규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도 낚시 가세요? 그럼, 이번엔 붕어 말고 잉어야. 대명은 호탕하게 웃었고 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사이 은숙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소연이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찍 주무세요. 제가 뒷정리할게요. 그래, 그럴게.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규진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에 규진이 출근한 뒤에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두통이 있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그날 밤의 온기와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가 더 미워졌습니다. 이건 죄야. 하지만 그 죄를 잊을 수가 없어. 며칠 후 대명은 저녁 식사 중에 무심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규진이 회사 회식 있다더라. 그 말에 은숙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회식? 그래. 늦을 거라더라. 그녀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술에 취한 규진, 어두운 방, 그 따뜻한 손길. 안 돼,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돼. 그녀는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대감. 나 왜 이러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은숙은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조용히 금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은숙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규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미쳤어.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나으셨어요? 응, 괜찮아. 약 먹으니까 나아졌어. 그래도 찜질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소연은 은숙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지만 은숙은 그 온기를 오래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다시 불붙듯 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평생 죄인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그 죄책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대명이 낚시 모임으로 집을 비우고 규진이 퇴근에 들어올 때면 은숙은 무심코 시계를 보곤 했습니다. 지금쯤 들어올까 하니 들어오지 마. 기도하듯 중얼거리면서도 귀는 현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동생이 해외에서 들어와요. 친정에 하루만 다녀올게요. 순간 은숙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다녀와. 사돈 어르신 건강도 살펴드리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규진의 방 불빛이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대명은 낚시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번엔 잉어 잡아올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내일 저녁쯤 돌아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고요. 집안에는 오직 은숙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번엔 절대. 그러나 그 다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휴, 오늘 진짜 피곤하다. 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 서서 컵을 닦다 멈췄습니다.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규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오늘 회식했는데 좀 무리했나 봐요. 그는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은숙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른 씻고 자라. 꿀물 타줄까? 좋죠. 꿀물 좀 주세요.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컵에 꿀을 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어머니의 일상일 뿐이야.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녀는 꿀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녀가 컵을 건네자 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꿀물을 반쯤 마신 뒤 그대로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은숙은 조심스레 말했다. 규진아, 자려면 올라가야지.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네, 근데 너무 피곤해서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자,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계단을 오르며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규진의 팔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그의 숨결이 귀 근처를 스쳤습니다. 그 온기가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안 돼, 이건 또다시 죄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방 문 앞에 섰을 때 규진이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응? 그날 다 기억나요.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규진이 눈을 떴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엔 또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은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그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느낌이 확실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규진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우리는 가족이야. 절대. 규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를 피하신 것도, 저랑 마주칠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것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진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진아, 제발 이러지 마. 잊어야 해. 그날은 우리 둘 다 술과 착각 때문이었어.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규진의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규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괴로웠어요. 하지만 매일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그날의 온기가. 은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만해. 그만 말해. 하지만 규진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솔직해질 수 없을까요? 그녀의 등 뒤가 벽에 닿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규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뜨거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돼. 규진아. 그녀의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습니다. 규진이 그녀의 두 손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순간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이건 죄야. 하지만 마지막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진의 손길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고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멎은 듯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모든 걸 덮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따뜻함이었고 슬픔보다 깊은 평온이었습니다.
새벽 그녀는 규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은숙은 손끝으로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심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창밖엔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정말로.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금세 무너질지를. 창문 밖으로 초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맑았고 베란다의 화분잎에는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은숙의 마음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그녀는 규진의 품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느껴졌던 공기, 심장의 소리, 눈가의 열기,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늘 그렇듯 된장찌개와 김치, 달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명이 낚시 가방을 풀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큰 놈 잡았어. 봐, 손맛이 아직 남아있지? 그러게요. 고생 많으셨네요. 자, 오늘 저녁엔 회 한 점 하자고. 그녀는 평소처럼 웃어 보였지만 눈빛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규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피곤하지는 않니? 괜찮아요. 둘의 눈이 스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지난밤의 기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 해요. 그녀는 남편이 신문을 보던 저녁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애들 독립시키면 어떨까 해요. 대명이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규진이도 이제 나이 40이 넘었잖아요. 신혼도 꽤 됐고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명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손주도 봐야지. 같이 살면 불편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젊은 부부는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규진아, 너희 이제 독립할 때 된 것 같구나. 예. 이 근처에 전세 하나 얻어서 살아. 우리가 도와줄게. 소연은 놀란 눈으로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가 집안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야, 아가.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은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제 너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도 너희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단다. 규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 당일 박스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연은 은숙에게 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밥도 자주 해드릴게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 사랑해요, 어머니. 소연은 울먹이며 안겼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가. 속으로만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규진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 짧은 인사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 후회, 그리고 이별. 이사 트럭이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명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폈습니다. 이제 조용해서 좋네. 애들도 잘 살 거야. 그러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층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한때 규진이의 방이었던 곳. 그 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소연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8주 됐어요. 은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가. 전화를 끊고 은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몇 달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은숙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존재가 그녀의 지난 죄와 아픔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예쁘다, 참 예쁘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의 숨결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대명은 손주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손주 진짜 우리 닮았지? 그래요. 당신 닮아서 예뻐요. 내일 또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때의 나는 약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죄를 덮는 용서의 미소이자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실수를 품고 흘러갑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후회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다시 일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힘이죠.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도 사랑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남은 생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